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업과 관련 있는 영상이라고 하면서 이승기 가수의 삭제라는 노래를 틀어줬었죠. 이제 이런 가사들이 나와요. 너를 지울 때마다 너를 지우는 일, 널 지워 너무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음에 이런 이제 가사들이 나오거든요. 이 노래가 도대체 이제 호도법과 관련이 어떻게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이는 뭐 단위가 여러 가지 있죠. 센티미터도 있고, 킬로미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길이의 단위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편리하기 때문이죠. 뭐, 대구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만약에 센티미터로 대답한다고 하면 너무 큰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편리하게 우리가 숫자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각에서도 이제 새로운 단위가 필요한데 60분법이라는 단위를 우리가 이때까지 썼었거든요. 근데 이 단위가 가지는 장점이 물론 있지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각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단 60분법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봅시다. 60분법은 원의 둘레를 360등분해서 각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를 1도로 정의해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90도가 이 정도라고 치면은 이걸 이제 각을 쪼개면서 각을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라는 단위를 쓰고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이제 기호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60분법의 경우에는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이냐면 단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단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입력되는 값은 각도인데 이 사인 30도가 출력되는 것은 2분의 1 이런 식으로 실수로 출력이 되잖아요. 이렇게 입력되는 값과 출력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학에선 이거를 차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던데 입력되는 값과 출력되는 값의 단위가 다르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불편함인 거죠. 이런 예도 보세요. 여기 각도가 들어가겠죠. 근데 코사인 x 값은 실수로 나오니까 이 사인이 실수를 받아줘야 되는데 실수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을 재는 단위를 우리가 각도로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조작, 수학적인 대상을 다룰 때 이 각도라는 단위 자체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아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고안한 방법이 호도법입니다.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쌤이 이 흐름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보실까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각도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단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수학적으로 다루기에 불편했기 때문에 큰 단점이었어요. 그래서 각을 재는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이제 원주율을 살펴보면 원주율은 원의 지름하고 둘레의 비율을 파이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율로 나타내니까 단위가 없네. 어떤 무언가의 비율을 이용하면 단위를 없앨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을 이제 관찰을 해보는 거죠. 부채꼴을 관찰해 보면 주어진 반지름에 대해서 중심각이 정해지면 호의 길이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관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반지름이 뭐 3이다 이런 식으로 결정됐을 때 중심각은 60도예요 라고 하면 이 호의 길이가 저절로 결정되죠. 이게 반지름하고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저절로 결정된다는 말은. 그래서 이거를 관찰을 더 해봤어요. 반지름이 3일 때 비례식을 쓰면 30도일 때 호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해보면 2분의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60도일 때 호의 길이 계산하니까 파이, 또 반지름이 6일 때 30도이면은 호의 길이는 파이, 60도이면은 2파이 이렇게 저절로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각도 중심으로 써봤습니다. 각도 중심으로 쓰면 어떻게 되나 봐요? 반지름이 3일 때 호의 길이가 2분의 파이니까 이 비율이 6분의 파이로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반지름에 대해서도 호의 길이가 결정되는데 이 둘이의 비율이 6분의 파이로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에 대해서 대응되는 하나의 실수가 있구나. 이렇게 둘이 대응시키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각을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각을 정의하게 되고 반지름이라는 라디우스에서 라디, 그다음에 각이라는 거에서 안을 따서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1라디안은 어떻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그렇죠. 이 R분의 L이 1이 될 때로 1라디안을 정의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 L이 R이 되는 순간을 1라디안으로 정의하고 이때의 중심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죠. 전체 각도 대 중심각은 전체 원주 대 호의 길이,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데 이 L 부분이 딱 R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러면은 R 약분되고 그 다음에 2도 약분되고, 그러면은 중심각이 알파도인데 파이분의 180도, 그러니까 이게 파이가 3.14 정도 되니까 약분하면 60도 정도 되는 각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 길이가 있을 텐데 이 반지름 길이랑 똑같은 길이를 가질 때, 호의 길이가 한 이 정도 됐을 때의 각도, 이 각도가 1라디안인데 이 각도가 거의 57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라디안을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고요. 양변에 그러면 이 파이는 실수니까 양변에 파이를 곱해가지고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 180도라는 것은 1도가 180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180을 양변에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러면 좌변은 180도 분의 파이가 되고 우변은 1도가 돼서 1도를 180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 각도 대 중심각 하고 전체 원의 둘레 대 호의 길이, 이런 식으로 전체 대 부분, 이렇게 관련된 비례식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겠죠. 자, 그러면 약분을 해보면 이 중심각이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중심각은 반지름의 크기에는 관계없어요. 반지름의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일정한 각의 크기 파이분의 180도를 1라디안이라고 하고, 이것을 단위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방법을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는 호날두가 아니고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도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몇 배 정도 되는 각이냐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단위로, 이것을 단위로 한다라고 사실은 썼지만 사실은 새로운 단위를 만든 게 아니라 단위를 없애는 방법, 단위 없이 각을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이 호도법입니다. 밑에 정리를 좀 더 해보면서 또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단위는 60분법은 도라는 단위도 쓰고 이런 기호도 사용하는데 호도법은 라디안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런 단위조차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단위를 쓰지 않겠다, 이게 호도법의 수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0도, 60도, 뭐 90도 이런 각이 있다면 호도법을 이용하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보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정도 되는 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양변에 파이를 곱하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꼭 알아주세요. 그리고 양변을 180으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 정도 되는 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분모 분자가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학생들 많던데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바뀌면 파이분의 18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충 3 정도 된다고 치면은 60 정도 되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도가 반지름에 비해서 호의 길이가 60배 정도 되는 각입니까? 그렇게 큰 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분모 분자가 바뀌면 말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180의 위치가 어디 될까를 생각하면 구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도를 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도가 없어요. 그냥 실수예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0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30도라는 것은 30 곱하기 1도고 1도는
180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6분의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예요? 파이가 대충 한 3.14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전체 분수는 한 2분의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30도라는 각은 어떤 각이라는 거예요? 이 반지름에 비해서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한 절반 정도 될 때의 각도, 이 각도가 30도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60도도 같이 한번 고쳐보면 60 곱하기 1도라는 의미인데 1도는 180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생각해보면 대충 1 정도 되죠. 그러니까 반지름 길이하고 호의 길이가 비슷해지는 이런 각이 60도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율을 이용해서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을 이용해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 이게 호도법이라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5분의 3파이는 5분의 3 곱하기 2 파이 라디안은 180도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108도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45 곱하기 1도가 180분의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하면은 4분의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도 6분의 5 곱하기 180도다 라고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60도도 마이너스 160 곱하기 1도가 되므로 160 곱하기 180분의 파이라고 써보면 마이너스 9분의 8파이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파이도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180도 이렇게 써보면 마이너스 60도로 고치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는 한번 해보시면 테오니 파파스라는 사람의 명언인데요. 수학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한다 라는 명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호도법은 수학적으로 유용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호도법은 유용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60분법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비례식을 써야 되겠죠. 전체 대 부분은 전체 원의 둘레 대 호의 길이,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고, 이때 L은 2파이 R 곱하기 X도 나누기 360도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식이 간단하지 않죠. 복잡해 보입니다. 이게 간단하다는 개념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호도법 표현을 보시면 이게 간단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도 보면요. 전체 대 부분은 전체 원의 넓이 대 부채꼴의 넓이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어보면 S는 X도 곱하기 파이 R 제곱 그리고 나누기 360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와 도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약분하거나 이렇게 조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간단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비해서 호도법은 어떤지 한번 관찰해 봅시다. 전체 각도가 2파이로 이미 간단하게 표현이 되죠. 2파이 대 중심각은 전체 원의 둘레 대 호의 길이 이렇게 되고 호의 길이는 R 세타로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60분법에 비해서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넓이도 전체 각도 대 중심각은 전체 원의 넓이 대 부채꼴의 넓이 이렇게 계산해보면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간단하게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R 세타가 L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죠. 자,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공식은 호도법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각도로 나오면 호도법으로 고쳐서 공식을 써야지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호의 길이하고 넓이를 구해보라고 했죠. 호의 길이는 R 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세타는 호도법으로 나타낸 라디안 단위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8이라고 했으니까 8,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는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호의 길이는 2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R제곱 세타를 쓰는 것보다 호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2분의 1 RL이라고 써보면 2분의 1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8이고
호의 길이는 2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8파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각을 단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너무 계산이 편리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또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호의 길이와 역시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랑 중심각의 크기 곱해서 계산하는데 반지름 크기 4, 중심각의 크기가 8분의 3파이라고 했으니까 2분의 3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고 호의 길이가 2분의 3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3파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공식을 생각해보면 중심각의 크기 없이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S는 2분의 1 RL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12, 호의 길이가 8이라고 했기 때문에 48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중심각의 크기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L은 R세타에서 호의 길이가 8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2라고 했으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4분의 3이다. 이것도 우리가 참고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봅시다. 지금 이 문제는 중심각의 크기도 구하고 넓이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호의 길이에 관한 공식에서 호의 길이가 4분의 9파이라고 했고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으니까 세타는 16분의 9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에서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4고 호의 길이가 4분의 9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2분의 9파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채꼴이 있대요. 반지름 모르고 호의 길이 모르는 상태에서 둘레의 길이가 5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반지름 R이기 때문에 둘레의 길이는 2R 플러스 L이 될 거고 이게 52가 되겠죠. 그러면 L은 52 마이너스 2R이라고 쓸 수 있어요. 부채꼴의 넓이 S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2분의 1 RL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L을 52-2R이라고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R에 관한 2차식이 생깁니다. 자, 이것을 함수라고 생각하면 2차 함수가 최대인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해가 지금 0하고 26이니까 최대가 어느 부분에서 생기겠어요? 13일 때, 그러니까 R이 13일 때 따라서 R이 13일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고 계산을 해보면 13 곱하기 13이니까 169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와이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딱 끼는 부분의 면적을 구하여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부채꼴 두 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채꼴, 그러니까 반지름이 80cm이고 중심각이 4분의 3파인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을 빼면 될 것 같아요. 작은 부채꼴은 반지름이 20cm고 중심각은 똑같은 이런 부채꼴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채꼴 넓이 공식을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빼기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이랑 4분의 3파이 묶어지고 8분의 3파이 이렇게 묶어지고 또 계산을 2로 약분을 하면 4분의 3파이 곱하기 3000이 되어서 2250파이이고 지금은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넓이의 단위 제곱센티미터라고 단위를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넓히는 수학을 한번 살펴봅시다.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풀이를 적었는데 지금 어떤 걸 실수했어요? 60도라는 각이 지금 60분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틀린 거죠. 내용을 한번 적어볼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은 호도법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도를 3분의 파이라고 고쳐서 계산하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1 곱하기 3분의 파이라서 3분의 파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L에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해서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맞을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도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아까 수업 초반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 이승기의 노래하고 호도법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너를 단위로 고치면은 호도법이 됩니다. 단위를 지울 때마다 단위를 지우는 일. 단위를 지워. 이 호도법이 딱 맞아 떨어지는 이런 게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뭘 볼 수 없어요? 단위. 단위를 이제 다시는 볼 수 없겠죠. 그래서 호도법은 단위 없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그걸 이용해서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보니까 정말 간편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